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KT SD디스크 슈팅팀 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기후변화 함께 학습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또 감염병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반으로 KT가 추진해온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이 갖는 중요성과 이를 통해서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T는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고 아까 저기 이 교수님하고 정식사 했는데 가족분들이 다 KT로 결합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 정보통신 기업입니다. KT는 사실은 대한민국 통신 130년 역사와 함께 해왔고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5G나 AI, 빅데이터 등 ICT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CSV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람을 위한 기술, People and Technology 철학을 중심으로 모든 비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KT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가스토리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ICT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KT의 기가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KT 기가스토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GTC 박사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4년, 5년 가까이 추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이름을 많이 홍보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KT의 기가스토리는 이렇게 섬이나 도서상관 이런 오지에 정보통신의 혜택이 적고 지역 격차가 심한 곳에 기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거기에 KT의 융합 ICT 솔루션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건강, 교육, 또 환경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T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하면서 유엔의 SDGs 골도 달성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6개의 기가스토리 지역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임자도, 백령도, 교동도, 평창, 청학동, 대성동 이렇게 6개 기가스토리가 이제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계 유일의 비무장 진해인 DMZ 대성동 마을의 기가스토리 5G 빌리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동이란 마을은 그 DMZ에 있는 마을이고요. KT가 그곳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ICT 기반의 주민들의 정보통신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활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KT는 사실 이게 비무장지다 보니까 유엔 사령부랑 국방부랑 그다음에 또 과기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그곳에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 중에 환경 쪽하고 에너지 쪽에 관련된 4가지 대표적인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스마트팜이 좀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전기 절감 또 이제 그 위급 상황에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 LED 그다음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맵 코리아 그다음에 기가 에너지 매니저 이렇게 4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연구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슈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 마을의 특성상 주민들이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이제 농경지에 이동할 때 군인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격 농경지 관리 솔루션을 적용해서 또 IoT 토양 센서를 그곳에 적용해가지고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물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 센서를 활용해서 그 영양분을 체크하면서 그곳에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공동 양수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관정 시스템도 구축해서 이곳의 농경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그 저희 스마트팜은 사실 작년도에 2019년 9월에 대통령께서 P4G 정상회 설명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이제 뉴욕에서 이 행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님 앞에 모시고 뉴욕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성동에 있는 스마트팜에 물을 주고 또 원격으로 시연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도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계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KT 스마트팜은 사실은 국내 남양주 지역에 좀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이 지금 해외 사회공 활동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AE 아랍에미리트의 세 번째 토호국이라고 샤르자라는 토호국이 있는데 그쪽에 2019년 2월 달에 저희 이제 중동 스마트팜을 사막에 좀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막의 특수한 환경에서 수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온에서도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어캡하고 차광막을 활용한 그린하우스 그리고 이제 물이 증발되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링패드, 쿨링팬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재활용해서 양액을 공급하는 리사이클링 기법으로 물 절약 효과를 높이고 있고 또 그린하우스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격으로 시설을 제한하는 IC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좀 특이한 점은 그 AR 글래스라는 걸 적용을 해서 현지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그 매뉴얼북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경우 그쪽에서 AR 글래스를 쓰게 되면 원격으로 그 상황이 보이게 되고 저희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여기를 좀 고치세요 하면 이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AR 글래스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오픈 런칭을 했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기술로 이제 중동에 진출하다 보니까 최근 대한민국 농진청하고 UAE 기후환경연합회에서 본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논의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대성동 마을에 들어간 에어맵 코리아라는 솔루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 에어맵 코리아 솔루션에서는 뒷장에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대성동의 두 군데 그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에 에어맵 IoT 센서를 설치해가지고요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곳에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대기질이 어떤지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좀 참고로 하고 있고요. 또 공기청정기 작동 등을 이장님께서 실시간 확인하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솔루션도 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KT 에어맵 코리아라는 저희가 어플도 지금 2018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 미세처럼 그렇게 많은 다운로드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보통신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에어맵 코리아의 특징은 KT가 이제 한 약 450만 개의 통신주와 33만 개 기지국, 6만 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국의 대기질을 보다 촘촘히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oT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대기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국 미세먼지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어맥 코리아 솔루션 오픈형 IoT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이런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질 현황에 따라서 위험 정보를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히 자치구에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살수차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최적의 루트를 어느 곳부터 가야 되는지 이런 자료도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층수별로 고도에 따라서 대기질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분석을 하면서 좀 다양한 측면의 ICT 기반의
미세먼지 분석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KT 자체적으로도 환경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AI 빅데이터 기반의 미세먼지 절감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성동에 스마트 LED라는 솔루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비대면 주민 안전 확인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고 밤에 야간에는 다니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 이제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고 또 마을의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제 IoT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리모컨으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센서가 마찬가지로 동시에 적용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독거 노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동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알람이 걸게 되고 또 LED 스피커에 스마트 전구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장님께서 이제 그 긴급 상황이나 안내 상황이 있을 때 문자로 텍스트를 보내면 이 전등을 통해서 문자가 음성으로 변환되는 TTS 기능을 장착해서 마을 주민에게 이런 안내나 긴급 상황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가 에너지 매니저라는 솔루션인데요. 이건 대성동 마을 회관, 학교, 그리고 기록전시관, 경로당 등의 이런 공공시설에 이런 그 기가 에너지 매니저를 구축해서 전기시설이나 냉난방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적의 에너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어기를 활용해서 이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격으로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야간에 만약에 어디 불이 켜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밤에 다니지 않으시고도 원격으로 불을 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기의 고장이나 오작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KT의 다양한 IS 솔루션이 현재 그 6개 국내 기가스토리 지역에 이렇게 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이런 다양한 성공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글로벌 기가 스토리도 진출했는데 현재 아까 그 신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네팔, 그다음에 UAE,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지금 구축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방글라데시 기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에시칼리라는 섬입니다. 인구 약 한 30만 명의 이제 주민이 있는 곳이고요. 워낙에 정보통신이 이제 많이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곳을 저희가 이제 그 IOM의 현지 사전조사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인터넷을 깔기 위해서 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장비를 통해서 전파를 쏴주면 그 현지 주민들이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을 구축한 이후에 그 방글라데시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이런 인터넷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솔루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크게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정보교체소,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KT도 인간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런 걸 기반으로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 2021이라는 그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정보화 국가로 바꾸겠다는 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ICT 디비전과 함께 그다음에 IOM, 그다음에 코이카, 그다음에 한국의 기자,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서는 연대 메디칼 의료원, 그다음에 힐세리오라는 원격 초음파 할 수 있는 모바일 초음파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사실은 한 기업이나 한 국제기구 아닌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글라데시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이제 4가지로 하나를 좀 결과를 좀 얻게 됐는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농작물을 직접 화상으로 올려서 직거래하면서 이제 중간 마진을 이제 그 안내되다 보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창출의 효과가 있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 현재 이제 그 산모들이 그 모바일 초음파를 통해서 그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도시의 의사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화상 교육을 통해서 좀 고퀄의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 다양한 시도를 좀 했고 저희가 그 있던 그 모이스카리 섬에 기존에 좀 낡은 빌딩을 좀 레노베이션하면서 IT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그곳의 주민들이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다양한 네팔에는 저희가 지금 그 레스큐 센터를 좀 구축을 해서 저희가 드론과 그다음에 그 비콘을 활용해서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찾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 레스큐 센터를 안나푸르나에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기가스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협력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기구나 다양한 민간 협력을 통해서 KT가 ICT를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2015년대 이제 메르스가 터지면서 저희가 그 로밍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질병관리본부에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15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글로벌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감염병이 있는 국가에 가시게 되면 이제 문자를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 14일 동안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리포트해달라.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을 경우에 그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1339 질병관리본부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KT가 먼저 좀 시작을 했고 SK, LG도 같이 조인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문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 발생했을 때 K 방역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그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그 이동 경로를 해서 빨리 이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여러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T가 시작한 이 GPP, 글로벌 에피데믹 프리벤션 플랫폼이라는 이런 플랫폼은 사실은 KT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에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모든 전 세계에 한 800여 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다 같이 조율하고 정부와 국제기구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케냐와 가나와 라오스 이렇게 해서 KT의 GPP 플랫폼이 지금 구축 운영되고 있고요. 솔루션 이전이 됐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활발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사실은 조금 더 글로벌 협력이 좀 용이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KT가 이런 그 GPP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UNI뿐만 아니라 UNGC, 그다음에 또 UNFAO, UNEP와 업무 협약을 다 협약을 추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20 살아있지만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20라서 B20라고 있습니다. B20 또 ITU 세계경제포럼, WHO와 같이 공동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좀 인정을 받아서 최근에는 빌게이츠재단의 펀딩 투자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게이츠재단과 함께 ICT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공동 연구하는 3년 프로젝트를 지금 출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과 그다음에 KT가 하고 있는 이제 사회공 활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는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기후 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또 GTC와 함께 좀 협력을 추진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발표를 중심으로 여기 계신 여러 연구자분들과 함께 좋은 방향 디스커션하면서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